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객실이나 응접실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살롱은 단순히 그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문인, 현학자, 정치인, 예술가 등이 모여서 소통의 장, 문화의 장을 이루는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원불교 사상과 현대 담론을 넘어서 종교와 사상을 넘어서 문화교화의 교두보로서 온 정성을 다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살롱 운동문화원의 이공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문화살롱이라고 표현을 좀 해드렸는데 운동문화원의 알맞은 표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운동문화원을 문화사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동안의 활동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문화원은 원불교의 수도도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의 바탕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과 그리고 유기적인 연대를 갖고 창의적인 교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열린 정의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살롱이라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좀 협의의 의미다. 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운동문화원이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활동사항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먼저 운동문화원은 한국 주류사회의 원불교를 알리는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단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국의 주류사회의 원불교를 알리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지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동문화원은 이러한 한국 주류사회의 그 인사들과 환경, 또 평화, 통일, 인권, 여성, 이러한 그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이러한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고요. 또 결과적으로 시대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를 태동시키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평화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 모임, 이러한 단체들만 해도 10여 개가 넘게 운동문화원이 태동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사실 원불교가 함께 한다라는 그 공감의식을 그분들께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 원불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초청된 한국의 주요 인사 500여 명은 그 문화사회부의 의뢰를 받아서 운동문화원이 초청한 귀빈들이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문화원이 추청을 직접 주체가 되셨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아주 묵직한 말씀이 계십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운동문화원 안에 그런 아주 깊은 뿌리 깊은 나무가 하나 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 운동문화원은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이웃해서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그 역사 미관 지역의 전통 한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산실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특색은 그 전통 국악 공연 또 현대 클래식 음악 공연까지 문화 공연과 전시 기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는 국내 분들께 예를 들면 그 세계 여성대학 총장 모임이나 아니면 그 문화재를 아끼는 국제 내셔널 트러스트 국제회의 등 이러한 것을 사랑받으면서 운동문화원에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그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 때도 정보사님 초청 그 외빈 접견 장소로 네. 운동문화원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문화 마인드를 보여주는 그런 신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운동문화원 활동은 소태산 아카데미를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아카데미는 그 원불교학을 조명하였고요. 또 교단 안팎으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또 서울이라는 국제도시에 대한 감각을 우리 교도들이 함께 열린 감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교화를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8년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울리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시대정신, 네. 그 가운데 고즈넉한 우리 한옥의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소통의 아카데미. 네. 이 세 가지가 운동문화원에 가장 어울리는 설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도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문화원에는 울타리가 없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이 공간이 마련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공간인가요? 운동문화원이 탄생하기까지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종로교당 교도이신 그 도타원 전은덕 대호범님께서 사실 귀한 정제를 희사해 주셨습니다. 또 종로교당 교도님들의 그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서 그 도타원님이 말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정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0여 평의 대지에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초석은 종로 교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은덕문화원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 공덕주 전은덕 교도님의 법명을 그대로 살려서 그분의 그 공덕주의 뜻을 영원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문화원이라고 명명하신 건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도 있고 네. 희사하신 분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잘 담아서 네이밍이 잘 됐는데 이것을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이선종 원장님의 작품이죠. 운동문화원은.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정말 종타원 이선종 교무님에 대한 말씀 많이 전해드리기도 하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인지 또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해 듣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분이신가요? 운동문화원은 사실 이 종타원 이선종 교무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북촌 지역이 서울에서도 역사 문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요. 많은 이들이 그 부러워하는 명승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원불교가 이곳에 입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년 전 그 도타원 그 전은덕 대호범님 희사와 함께 사실 2년간의 불사를 단행하고 이러한 불사를 이루신 분이 종타원 이선종 교무님이십니다. 현재 은덕문화원의 밑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 불사가 단행되기까지 그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고풍스러운 아름다운 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덕궁과 하나로 어우러지게 그 공간을 창출해낸 안목은 종타원님의 탁월한 직감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사가 단행되기까지 한 140트럭의 쓰레기를 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진행됐구나 하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은덕문화원이 2007년 그 4월 9일 교단으로부터 기관 승인을 받고 또 그해 10월 3일 경산종 목사님을 모시고 개원 봉불식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교단에서도 은덕문화원을 보면서 많이 놀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건물을 서울시가 선물 받은 느낌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있어도 사실 이곳에 프로그램이 없다면 은덕문화원이라는 퀄리티를 갖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종타원님 상황은 그 수의단 선거에서 그 최다 득표를 하고 서울 교구장으로 발령을 받으셨고 또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 또 환경연합 또 여성연합 이러한 굵직굵직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와 후원회장을 겸하고 계셨었습니다. 교단의 어른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지도자 역할을 겸하고 계셨던 거죠. 거기에다 국립박물관의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 활동 범위가 사실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회의 제 분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활동 범위가 은덕문화원의 원장이신 이선종 교무님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저희가 봐도 끝없이 한국 사회에 파고드셨거든요.
굉장히 그러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은덕문화원의 활동 무대는 사실 종타원님의 활동과 함께 그러한 무대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덕문화원의 활동은 종타원 이선종 교무님의 역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진행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계속 그렇죠. 구동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식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원불교의 교법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강의를 기획해서 운영해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요. 소태산 아카데미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007년에 은덕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이제 2008년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태산 아카데미 운동이 은덕문화원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코드를 읽자라는 대전제로 이제 원불교 교리, 한국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지금 이 시대의 현안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종교인으로서 이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해결책을 찾고자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진행하는 형태는 처음에 강의와 담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그 교당 설교에만 국한되던 그 교리 이해를 좀 더 원불교학적 기반을 둔 그러한 그 석학들을 은덕문화원으로 모셔와서 그 원불교학 교류의 장을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그 제반에 걸친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그 사회적 이해를 도모하는 담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운동은 사실 원불교가 젊은 종교이지만 자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교도들이 교단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연대할 수 있는 연대 정신이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이제 저희는 그 수강하셨던 분들을 개벽직이라고 부릅니다. 개벽직이. 예, 그래서 300여 명의 개벽직이로 불리는 수강자들을 양성했고요. 또 그리고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을 장학생으로 키웠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500여 명이 펼치는 그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아카데미 운동은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아카데미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어서 워낙 쟁쟁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가신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곁눈질로 혹은 이렇게 문지방이라도 살짝 열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굉장히 강했습니다. 올해 소태산 아카데미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기존의 인문학 강의와는 조금은 다른 차별화 전략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은 9번째 차수입니다. 제9기 소태산 아카데미인데요. 우리 생활 문화의 뿌리를 구체적으로 다뤄보자라는 생각에서 이번 해는 대전제를 우리 삶을 종교 문화로 숨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9월 6일부터 네.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그 문화의 시대로 불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 경쟁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는 우리 정신의 그 정체된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전수될 수 있는 그 생활과 의식의 전반을 뜻한다라는 거 볼 수 있는 만큼 그 오래된 미래라는 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죠. 오래된 미래라는 모순적인 그 문장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은덕문화원에 오시면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강사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와 복식, 종교와 음식, 종교와 건축,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10월 1일에서 10월 9일까지요. 특별한 문화 전시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민화, 민중의 그 그리는 민화와 또 백자를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은덕문화원이 올해는 개원한 지 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10월 3일은 10월 3일 밤에 은덕문화원에 오시면 문화 공연이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주년에 맞는 어떤 문화 공연이 그 공간에서 펼쳐질까 기대되는 측면 매우 크고요.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자꾸 되뇌어집니다. 오래된 미래, 창의적인 대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이 말씀만 듣고서도 뭔가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운동문화원은 약간 백자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문화 공간 속에서 어딘가 하나 놓여있는 정말 아름다운 백자 작품 하나가 보이면 우리 안에서는 평상시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모습이 있지만 손님이 보게 되면 어디서 저런 예쁜 글씨라고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도 보면 그렇지 저런 것이 있었지 라고 하는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찬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런 백자 같은 그 원불교 정신을 유지하는 공간이 운동문화원이라면 그 운동문화원 옆에는 사롱 마고가 있어요. 네네네. 이제 카페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 마고라는 말 자체가 모두와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그 정말 그 문학인들이나 지성인들이 사회 고민을 안고 오는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회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고가. 카페 마고가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니까는요. 그곳을 통해서 오셔서 또 은덕도 들렸다 가시고 교도님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은덕문화원의 앞으로 미래에서는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고는 사랑방 같은 존재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운동문화원의 고즈넉한 처마 및 아까 말씀하신 마당 다 기억이 나면서 라는 탄성이 계속 나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